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능안전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한 김민지입니다. 저는 고객을 위하는 고객 지향 마인드를 갖춘 사람입니다. 농기계 회사에서 근무할 때 고객 AS 요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같은 문제 발생을 없앴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기계공학부 정책부장으로서 297개의 사물함 관리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고 관리해서 학우들에게 만족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제가 조직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고객을 위한 마인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현대 오토에버와 함께 기능 안전 엔지니어로서 고객 지향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 요구사항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외운 거죠? 썼어요? 지금은 살짝씩 보면서 말하긴 했는데 외워서 말할 수 있긴 해. 근데 긴장하면 혹시 모를까 봐. 음. 일단은, 그, 이거를, 어떻게 저기 하나, 그, 자신의 키워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민지님은 누가 물어보면 회사에서 네. 면접 볼 때 가장 크게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에, 장점이 아니라 이미지에, 이미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근데 가까운 사람이랑 일을 같이 많이 해본 사람이랑 그냥 보는 사람이랑 약간 다른데 시선이 음.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은 엄청 체계적이고 분석적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네, 어,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장점으로는 뭐라고 남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남들이 얘기하는. 상관없어요. 남들도 자신도. 저는 계획적인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음. 아, 지금 근데 약간 면접 보는 거 아니죠? 그냥 대화.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네.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짬뽕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카톡에 있는 것처럼 요 부분이 들어가야지 되게 중요해요. 처음에 이미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인트로로 자기소개할 때는 농기계에서 뭐 이거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진부하다니까 다 써 있잖아요, 자소서에. 네.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지 말고 차라리 상큼하게 본인을 체계적고 분석적이다. 그래 계획적이다. 이 세 가지를 키워드를 탁 던지고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한 다음에 어 짤막하게 어디 농기계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뭐를 했고 자세하게 안 해도 돼. 자기소개서는. 그냥 뭐를 네. 했고. 그다음에 저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고 계획적이다. 그다음에 이것도 그다음에 길게 왜 체계적인지 분석적인지 계획적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거를 요약을 해서 짧게 이거 1분 30초 안에 컷이거든요. 1분 30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1분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글이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지 되게 기대가 되거든. 그 다음에. 음, 이 부분을 좀 메모를 남겨서 자기소개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 거꾸로 갑시다. 마지막에 꼭 물어보는 거 있다 그랬죠? 회사에 대해서 뭐 물어볼 거나 그런 점 있습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는 아직 작성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 끝나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어, 이게 바로 뭐냐면, 입사를 위한 어, 포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가 있냐면 자격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업무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의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물어보면 직무 하나, 그 다음에 근무 환경 하나. 이거는 뭐 쉽잖아. 그냥 던지면 되는 거. 질문이야, 질문. 네, 이렇게 해서 질문하면 되고, 요렇게 세 가지, 즉 자기소개와 하고 싶은 이야기와 회사 질문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회사에 대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쭉 해요.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왜냐면 빼놓지 말고 다 답을 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물어볼 게 뭐냐면, 자, 분명히 이거 물어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지금 이거는. 자, 지원하신 직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제 질문 던진 거예요. 답해 보세요.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실제로 개발하는 개발자들까지 가기 전에 기능 안전에 대해서 어, 기능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데 네, 이거 답을 줬잖아. 여기서. 이거. 주 업무. 이거 맞죠, 이거? 네네. 그럼 이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 아니.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걸 다시 보내봐요. 잠시만요. 나 아니네. 컨설턴트가 나야 되는. 다시 보내줘봐요. 맞네. 그러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야 되겠네. 여기는 나온 게 별로 없어서, 그쵸? 그래서 네, 그 직무를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그래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직무를 아는지 물어보면 이거는 그 나열을 해주는 거고,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설명을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음, 같이 쭉 하지 말고 저희 지원하신 직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채용 공고의 직무가 애매하죠. 그치? 안 나와 있죠, 잘. 그렇죠?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그 컨설턴트잖아요. 컨설턴트. 근데 이 컨설턴트가 보자. 일단 중요한 게 ISO 26162 기능안전 표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컨설턴트라고 얘기한 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대외적일 수도 있고 대내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첫 번째 키워드 IS 26262를 비롯한 기능 안전에 관련된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IS 26262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오토사도 알아야 되고 에이스파이스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소티프도 알아야 되고 등등.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죠.
ISO 261을 기반으로 오토사, 그럼 오토사가 뭡니까? 오토사가 자동차 설계 아, 플랫폼. 좀, 뭐 그걸 넣어줘야 돼. 이거인 오토사, 모모인, 그다음에 에이스파이스, 그다음에 모모인, 소티프 ISO 그 26 뭐 번호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기반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 직무인 컨설턴트 영역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로 나뉠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설계 엔지니어들과의 그 관리, 그러니까 그 어떤 거를 이거로 얘기합시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그냥 하세요. 그쪽하고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그 OEM 알죠? 현대차 OEM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도 생각이에요. 생각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거 순서는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 차량 전장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능 안전 요구사항 도출 및 적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세 가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ISO 기반, 두 번째는 도출 적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컨설턴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대내적으로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OEM사와의 협력과 그 다음에 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본인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네. 우선 저는 분석을 좋아하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졸업 설계를 할 때 먼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분석을 해서 좀 세분화를 시켰기 때문에 좀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기능 안전 엔지니어도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분석을 잘하면 개발 단계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 요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아직 이것도 준비가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인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입니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그 분석적이다. 분석적. 그다음에 아까 말하는 계획적이다. 그다음에 실 실천적이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넣은 것처럼. 그럼 요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다시 얘기지만 항상 질문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던지고 그러면 본인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시면 얘기를 좀 해보세요 하면은 어 뭐 분석력 그다음에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뭐 실천적이고 의사소통이라고 이 중에서 뭐 세 개만 써도 좋은데 먼저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를 좀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 예도 길게 들게 넣고 짧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이 상당히 두리뭉실이에요. 그러면 음, 한번 얘기해봅시다. 본인이 분석적이라는 것을 한 짧게 빨리 저한테 설명해 줘 보세요. 그냥, 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항상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올지 먼저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한 이후에 실천을 시작합니다. 그냥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설명하기가 네, 애매모호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죠. 작전이 뭐냐면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분석적이었었던 그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게 하나잖아요. 카테고리가 다 묶여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를 들까요? 한 가지 갖고 예를 드는 거죠. 그 졸업 설계가 가장 그걸 나타낼 수 있을 것. 그러면 그 이야기를 짧게 30초 컷으로 하는데 그 분석적이다 계획적 실천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실천적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자소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해줘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분석, 계획, 실천, 의사소통에 관련되게. 저는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실천적입니다. 졸업 설계에서 팀장을 맡아서 팀장으로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주제 선정이었습니다. 주제 선정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 주제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제 이걸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큰 목표를 세우고 그 7가지에 대한 32가지의 하위 목표를 세움으로써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갈지 계획적이고 분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들어간 다음부터는 계획, 네. 분석, 실천적이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아, 세분화가 됐으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실천을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했었던 게 노션으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서 그 스토리를 잘 만들어주면 충분히 어필이 돼요. 본인은 음, 여기에 그리고 의사소통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의사소통 한 것까지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분석 계획 실천하고 의사소통은 마지막에다 넣으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 또 중요시 배울 수 있었던 거라고 하면 배울 수 있었던 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그다음 또 짧게 들어가면 되죠. 그럼 뭘 배웠는지 자기가 했었던 부분에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분명히 그 분석 계획 실천 갖고 스토리 만들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본인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물어보는 요 문항이 적중률이 높으니까. 자, 그다음에 현대 오토웨버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네. 요즘 이제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오토웨버는 소프트웨어 중점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거 엄청 약한데 여기 지금 자소서에 있잖아요. 문항이. 네. 근데 이제 직무 지원 동기랑 회사 지원 동기랑 내가, 상관없나요? 내가 지금 여기 지금 내가 지금 물어본 게 직무 아니었었나요? 지금 방금? 현대 오토웨버에 지원은 아, 그 동기. 그러면은 해당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자율주행차 연구의 활동을 통해 깨달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농기계 회사 근무를 통해 키운 검증에 대한 흥미 때문에 기능안전 엔지니어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무에 지원한 이유. 근데 여기 지금 그거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고가 위험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네. 그 부분도 들어가 줘야죠, 같이. 음, 몸소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력서에서.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좋은 글 여기 다 써놨거든.
근데 이걸 지금 얘기를 줄여서 못 하고 있는 거야. 아, 저는 이걸 또 자세히 물어볼 줄 알았어. 물어볼 수도 있죠. 그때그때.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지금 그 1번 문항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자, 네, 지금 새롭게 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면은 여기 지금 요렇게 요게 지금 지원한 이유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어 자율주행차 연구 활동 중 사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음, 그렇죠. 요걸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파란색, 빨간색. 이걸 줄여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자소서 기반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맞는지. 그리고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 이 알고리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거는 준비를 안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그 GPS하고 IMU 센서 등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판단 지역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디버깅 툴을 활용해서 요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판단한, 네? 본인이 판단, 디버깅 툴을 사용해서 GPS하고 IM 센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판단 및 제 알고리즘 이상이 없다 판단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지금. 자세하게. 그 판단을 한 게, 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뭐, 디버깅 툴을 사용해서 자기소개서가 좀 다른 것 아, 이거 같아요. 틀려요? 네. 뭐지? 잠시만요. 그럼 다시 줘봐요. 비슷한, 좀 음. 왜 비슷한가 했는데, 저랑 비슷한, 이거. 어쨌든 이거 줄여서 직무 지원해야 되고 네, 그렇게 말씀. 그리고 여기에 ISO 262 안전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그 PM 자격증도 있어요. PM 네. 자격증. 그거 그게 뭐더라? 프로젝트 매니저. 그거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도 하나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PMP라고 얘기할 텐데. 음, 네. PMP 쳐봐야 나올 거예요, 아마. 네, PMP 자격증도 있고, CIMP 자격증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격증을 얘기하면 돼. 커리어 계획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전체적인 요 이야기 요약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는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겠다. 근데 이제 그 빨리 찾아야 돼. 뭐냐면 이렇게 IS 262 자동차 기능 안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그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PMP 또 뭐뭐뭐 이렇게 자격증 타이틀 공시된 거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리뭉실 얘기하면은 안 되고 여기는 괜찮은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봅시다. 그 첫 번째 체계적인 사용자 추적 로봇 개발을 했는데 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것을 개발했는지.
체계적인 사용자 추정 로봇 네. 개발이요? 네. 먼저 졸업 설계에서 진행한 개발이었고요. 사용자 추정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일단 사용자 추정 로봇이라고 하면은 보통 딥러닝을 사용하고 카메라를 사용한 추정 로봇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UWB라는 블루투스랑 비슷한 그런 센서를 가지고 사용자 추정 로봇을 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끝이에요? 네, 혹시 뭘 개발했는지 여쭤본 게 아닌가요? 그냥 가장 포괄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네, 체계적인 사용자 추정 로봇을 개발하셨다고 했는데 이 네. 개발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요약을 해달라는 아, 얘기예요. 개발 과정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 과정이 다 똑같이 다 과정을 얘기해야죠. 이 사람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럼 내가 그랬잖아. 여기서 내가 얘기할 게 뭐니까 목표는 뭐고 내 역할은 뭐고 그래서 무엇을 했고 어려움은 뭐였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고 결과는 어땠고 음, 이거 절대로 여기 있는 거 보고 읽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자 취종 로봇 얘기해 주세요. 네, 먼저 저는 그 사용자 추정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서 팀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럼 팀장으로서 먼저 목표를 세우는 걸 가장 우선시 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커다란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다음 그 7가지의 목표에 대한 작업들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32가지의 세부 목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이 세부 목표를 가지고선 팀원들에게 단기 과제를 부여하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팀원들은 좀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어려움을 제가 같이 돕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션이라는 협업 툴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그 노션에다가 일정과 회의의 기록들 그런 걸 모든 걸 다 남겼고 목표들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거기 그 노션에다가는 팀원들이 과제를 할 때 필요한 이 여러 가지 정보들도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팀원들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엄청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사용자 추정 로봇 개발을 완성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좋은 성적과 특허 출원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여기서는 제가 드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7가지 상위 계획에다가 세부 목표 세운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그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가지 목표고 그다음에 32개 그러면 이게 한 237이 210가지 정도쯤 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7가지 상위 목표에 대해서 32개가 이제 다 아, 합한 게 그렇게 30. 합친 게 그러면 7호 30이니까 5가지 정도씩 되겠네. 네, 그쵸. 그럼 이래서 세부 목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줘 보세요. 세부 목표에 대해서는 일단 홀 센서를 통한 속도 인식, 이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환경 구축.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겠지. 뭐냐면 네, 우리가 7개 상위 목표를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다 썼어요. 네, 이력서에다가. 그쵸? 근데 토탈 32개 세부 목표가 있다 그랬으면 그 예를 들어 주세요. 세부 목표 그러면 하나를 자꾸 들어가야죠. 아, 7개 상위 목표 중에 장애물 대표적으로 장애물 인식에 대한 상위 목표에 대한 하위 목표는 무엇. 그럼 이거는 나열만 해도 돼요. 설명 안 해도 돼. 자, 해보세요. 네, 7가지 상위 목표 중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연동 부분에 대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모터랑 드라이버에 호환되고 연동하는 그 부분이 하나의 세부 목표였고요. 그다음 홀센서의 센싱을 하는 부분이 또 다른 세부 목표였습니다. 네, 2개 썼어요, 걔는.
아, 두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별로 안 중요한 그래도 느낌이에요. 얘기를 해줘야지. 일단 많을수록 좋잖아. 우리 세분화시키는 거니까. 아, 그 다음에 이제 연동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모터에서 홀 센서를 통해 얻은 그 속도 값을 이제 메인 MCU로 보내는 그런 목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이제 반대로 이제 메인 MCU에서 원하는 속도값을 드라이버 쪽에 보내는 그 연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목표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연동 부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회로 구성 및 프레임 제작에 대한 하위 목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뚜루룩, 두 번째는 뚜루룩, 세 음, 번째는 뚜루룩. 그리고 딱 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야. 딱딱 끊어서 아시겠습니까? 네. 어. 그 다음에 사용자 추종 로봇에 대해서 개발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사용자 추종 로봇의 개발 과정은 먼저 저는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으로서 다 같이 회의를 통해 먼저 주제를 열심히 선정을 했습니다. 주제 선정 결과, 어, 어, 원래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저희는 UWB를 사용해서 사용자를 추종하는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저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7가지의 자율주행에서 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 활동을 통해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7가지의 상위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다음 그 7가지 상위 목표에 대한 32가지의 하위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이 하위 목표들을 가지고 팀원들에게 단기적인 과제를 꾸준히 부여하면서 그 주에 한 3번 정도의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제가 진행한 방식은 각자 과제를 해오고 같이 맞춰보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각자 해야 되는 부분들도 또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팀원들이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은 그러한 자율주행이나 이런 로봇에 대한 개발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노션이라는 협업 툴을 활용해서 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하고 일정이나 세부 목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도 모든 것을 다 노션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 기록된 것들을 바탕으로 팀원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과제를 나중에는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 거 말 상당히 긴 거 알죠? 네, 엄청 이렇게 길어요. 기록하죠.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사람들 듣다가 1분 넘어가면 뒤로 넘어져요. 왜냐하면 음, 이 2분 정도 가는 이야기가 상당히 재미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가 없냐면 그 조금 기술적인 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오버스티어 판단 모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오버스티어 판단 모델은 제가 학부연구생을 할 때 했었, 개발했던 모델인데요. 이때 제가 맡았던 역할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최적화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개발 과정에서 모델의 그 인풋이, 그러니까 신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과적합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 일단 매트랩을 이용해서 그중에 이제 신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그중에 필속도 관련된 신호가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와서 평균적인 속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외시킴으로써 이제 과적함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걸 통해서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이제 논문을 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그 어쨌든 여기 있는 거 할 때는 절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카메라 응시에서 그러니까 그 좀 카메라 방향을 조금 한번 눈을 이렇게 맞춰보세요. 어떻게 카메라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듯이 카메라를 보고,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돼야 돼. 그 정도. 음, 예, 그래야지. 그리고 손 쓰는 거 상당히 좋거든요. 아, 손이요? 손 쓰는 거 상당히 좋아요. 아, 그거는 보기 좋아요. 그다음에 그 차량지의 알고리즘 설명해 주세요. 촬영 제어 알고리즘라면, 아, 그 자율주행차 연구의 활동 네. 말씀하시는 거죠? 자율주행차 연구에서 저는 그 제어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제 기존 제어기는, 어, 좀 스탠리라는 기법을 사용했었는데 그 기법은 조금 거동이 빠른 거동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불안정했어요. 애초에 튜닝도 그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연석과의 충돌이 조금 잦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방향 제어의 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연구를 통해서 퓨얼 퍼슈잇이라는 다른 제어기랑 그 원래 기존 제어기랑 결합을 시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걸 결합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거 결합을 시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스탠리에는 직접적으로 현재 차량의 속도가 들어가지 않지만 퓨얼버시이라는 그 제어기에는 직접적인 차량의 속도를 고려한 제어기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를 좀 더 고려하면은 연석과의 충돌이나 뭐 불안정한 거동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새로운 제어기를 개발했고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10% 정도, 10km 정도가 향상된 속도에서도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제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면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그 본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을 엄청 파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뭔가 힘들고 하면은 왜 그런지 잘 모를 때도 많잖아요. 저는 그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가 너무 싫어가지고 원인을 계속 찾으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은 원인.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을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해소될 때도 있었고 또한 그게 아니더라도 원인을 찾고 나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스트레스 받으면 그 왜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되게 열심히 찾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요 부분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이걸 질문한 게 뭐냐면 정확하게 문제를 딱 판단을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면 처음에 딱 답을 던질 때 저는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죠? 스트레스 원인을. 네, 그렇죠? 그럼 원인이 파악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네. 음, 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맞죠? 네. 아니면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다른 방법을 써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이제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약간 별거 아니었네? 하고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때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떠올라서 그 원인을 해결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 저는 스트레스를 푸는 저만의 방법은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좀 두 가지고, 두 가지로,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는 아닙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어, 그게 스트레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냥 바로 해소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았던 것, 그러니까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 그 원인이, 아까 뭐라 했죠? 아까 두 번째 얘기인 게, 원인을 파악했는데, 그 뭐라 그, 했죠? 두 번째, 뭐였지? 어, 그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그렇죠. 스트레스들은 맞아, 맞아.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경우에는 이제 분석한 원인, 그 파악한 원인을 그 원인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찾아서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네,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최근 관심 있는 사회 문제는 뭡니까? 저는 요즘 차량이 그 급발진하는 것이 약간 관심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 네, 왜냐하면 그 급발진 한다는 것은 사실 차량의 그 ECU에 대한 오류인데 그것이 진짜 사람의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차량의 급발진에 대해 조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까? 어, 고민을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가장 창의성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게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을진 잘 모르겠는데, 농기계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그 고객, 고객분들한테 AS 요청이 좀 자주 왔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제작한 기계가 채소를 결속하는, 그 채소에 보시면 이렇게 끈을 묶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동적으로 해주는 기계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작 그 기계에서 끈이 절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로 AS 요청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 AS 요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끈이 절단되지 않는 원인을 하나씩 분석을 했고, 그 원인을 햇빛과 먼지라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센서로 그 절단하는 시점을 결정을 했었는데, 그 시점 결정이 센서의 햇빛과 먼지 때문에 센서가 결정이 안 되니까, 이제 센서 대신에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타이머 제어가 모터의 이동 속도, 그 회전 속도가 어차피 거의 계속 일정하니까 타이머 제어를 이용하면 굳이 센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 절단 시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건의를 드렸고, 이게 잘 되어가지고 그 AS 요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엄청 깁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런 혹시 걸 어떻게 짧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저 그냥 막,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지금 저 크게 준비해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그 머릿속에 항상 그 얘기를 하면서 짧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그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업에서는 어, 짧고 그다음에 핵심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상당히 좋아해요. 음,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음,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 뭐냐라고 얘기했으면 농기계 회사에서 채소 결석기를 개발할 때의 일이었었고, 맞죠? 두 번째는 AS가 빈번하게 요청이 들어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문제점을 그러니까 문제점 발견한 게 아니죠. 이거는 AS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문제점이 들어온 거죠. 문제가. 네,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했죠. 네, 그리고 행동에 옮겼죠. 네, 그렇죠? 그럼 원인 파악 그때가 바로 뭐냐면 빛과 먼지 뭐 아까 얘기했었나? 그게 원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해결을 했죠.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외주를 주자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받아들여서 개발이 완료가 됐죠.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대로 그냥 문장 하나씩 탁탁탁탁 나가듯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연결되게. 자, 갈등을 겪고 해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겪은 갈등은 아니고, 저의 파트와,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연구회에서 활동할 때, 제가 속해 있던 제어 파트와, 이제 로컬 파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특히 로컬 파트의 한 인원과 제가 속해 있던 한 파트의 한 인원의 갈등이 엄청 치닫았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둘의 의견을 둘 다 들어보고 같은 자리에 앉혀서 서로 이야기를 언성을 높이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등을 해결한 경험은 있습니다. 봐요. 이것도 핵심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갈등이었었지? 음, 대단한 갈등이었었네. 와, 엄청 현명하게 해결했네. 이거거든요. 나머진 다 곁다리예요. 자, 그러면 그걸 얘기 안 했어요. 무슨 갈등인지. 파트 간에 이제 역할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안 내려져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저희 파트에서는 이게 원래 로컬 분야에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주니까 그걸 이제 몇 번을 재촉을 했고 그게 안 됐어. 근데 그렇게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저희 파트 인원 중 한 명이 엄청 화가 많이 났고 그걸 언성을 높여서 언성을 높이고 좀 직설적이고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얘기를 했고 이제 로컬 파트 인원 중 한 명과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길어. 우선 봐요. 그 로컬 파트와의 업무 분배가 불분명해서 네, 어, 일정상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갈등의 심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뭐냐면 그래서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서로 간에 뭐 불신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떻게 그걸 했는지 뭐 그거를 묘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길게 가란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단어로 써서 그러면 그것을 해결했었던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어로 말하면 소통이요. 소통. 그럼 어떻게 소통? 일단 저는 둘이 감정이 너무 고도화되어 있어가지고 음. 분리를 한 다음에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직접 들으면서 감정을 좀 낮추어 주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어, 저와 함께 이제 세 명이 모여서 둘 대화할 수 있도록 했고 감정이나 그런 게 올라올 때마다 컨트롤 해주면서 서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 아니에요.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각자의 이야기를 들었었고, 들어줬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그 감정의 수위를 낮춰줬고, 그랬더니 원만하게 회의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여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줄이는 거 이렇게 쉽지 않죠? 네. 내가 그냥, 예를 하나 보여줘 볼까요? 네. 제가 말이 원래 많기도 해가지고 자꾸, 근데 그냥 이거 빨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라도 이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엄청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음. 그, 그치만 그래도 막 진정성이라 해야 되나? 이 음. 느껴지긴 하나요, 혹시? 네, 그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우리가 회사기 때문에 네, 뭐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쵸. 확실한 전달이, 셀시를 짧게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추가하여 성능을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본인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그 해당 프로그램은 설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또 자기가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스스로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빠르게 성장해서 현업을 넘어서 더 어드밴스드한 영역 또한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설계자로서 발돋움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 이거 설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건 아니더라도 리더형의, 그런 자치회 부의 리더형이에요? 아니면 팔로워형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어, 리더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교 과정 안에서 뭐 다양한 뭐 동아리 회장 혹은 그런 자치회 부회장 혹은 뭐 군대에서는 군대장, 뭐 하사를 포함한 그런 리더 역할을 많이 수행을 그렇습니까? 했었는데요. 네, 그런 구성 침착하죠? 네, 아니, 내가 봤을 때도 가장 잘한 학생이에요. 어제 그저께 만났는데, 근데 뭐 이게 뭐 딱 따라가자라는 건 아닌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우리 민지님하고 비슷해요, 스타일이. 음, 말 빠르고, 그 다음에 약간 업되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때에 따라서는 저도 조절을 하거든요, 천천히. 왜냐면은, 이게 조절을 안 하면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말이 그때그때 좀씩 틀려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오래 살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처음부터 다 어떻게 다듬을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짧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답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가, 답을 먼저 이야기를 했는가, 짧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논리적인가,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면은 자꾸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지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봐요. 자신을 열정적인 인재라고 말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점을 보통 4학년 1학기면은 뭐 저희 학교 학점 졸업 학점 150점인 학점인데 150점을 채우거나 아니면 조금 덜 채우거나 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4학년 1학기가 끝난 이후에 161학점을 채우기도 하였고 그 활동들도 되게 자율주행차 연구회 활동, 농기계 회사에서 근무, 학생회 활동 등 되게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는 저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었을 뿐더러, 저의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말이 천천히 하니까 훨씬 좋잖아요. 그쵸? 네, 음.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기 뭐야 아까 PT 있죠. 네, 그것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자기소개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거 넣어준 거 아까 있죠. 네, 카톡에다가 그거에 대해서만 준비하고 전반적으로는 말을 조금 천천히 그리고 앞에 두 가지씩으로 먼저 답부터 던지고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논리적인가 그 다음에 물음에 답하고 있는가 음, 물음에 답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알겠죠? 방금 건 괜찮았나요? 방금 거 괜찮죠. 지금 이제 잠깐 여기서